우리가 세계 최고의 부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잖아요. 그런데 그 빈살만 왕세자가 워낙 돈을 펑펑 쓰다 보니까 물론 뭐 낭비하려고 쓴 건 아닙니다. 곳곳에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했던 게 대부분 다 실패로 돌아오면서 이제 현금이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자산은 여전히 많은데 현금이 없다 보니까 사우디의 국가의 부 여기서 돈을 살살 빼먹는 그런 상황까지 처한 겁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최근 들어서 체면을 완전히 구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의 국부를 조금씩 계속해서 빼먹다 보니까 제 아무리 사우디라 하더라도 이대로 가면 괜찮겠느냐 이렇게 사우디 경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살만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 상황까지 처했는지 이제 그걸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빈살만이 여전히 천문학적인 부자인가? 네, 그렇습니다. 자산만 놓고 보면 여전히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부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하는 것마다 실패했지만 이거 다 합쳐도 빈살만이 갖고 있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투자 실패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진짜 천문학적인데 빈살만한테는 굉장히 작은 돈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요. 빈살만은 이렇게 계속 투자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인지 아니면 권력 유지를 위해서인지 계속해서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한 규모의 그런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여기다가 자꾸만 현금을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현금이 뚝 떨어진 상황까지 처했는데요. 자, 이렇게 돈이 없어지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우리 같으면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돈이 들어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니 이걸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빈살만 왕세자는 역시 통이 큰지 이 현금 흐름을 못 기다리고 그야말로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려고 하는 것처럼 사우디의 국부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우디 국부가 워낙 크니까 배를 가른다 하더라도 살짝 상처낸 정도에 불과하지만 근데 문제점은 빈살만 왕세자의 씀씀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아무리 사우디래도 괜찮겠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6월 8일입니다. 아람코의 주식을 매각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서방의 언론 시각으로는 사실상 흥행 참패다. 이런 결론을 여러 언론들에서 내렸습니다. 아람코라는 게 뭐냐? 사우디가 자랑하는 최고의 석유 기업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현재 얼마를 팔아서 마련했느냐? 6월 8일 기사에 보면 1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또 15조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아람코라는 회사, 이 석유 판매 대금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아람코의 지분을 100% 갖고 있으면 계속 석유로 돈을 벌 수 있을 텐데요. 이 지분을 판다는 건 사우디의 미래를 파는 것과 거의 똑같은 거죠. 근데 문제점은 이걸 비싸게 팔면 또 모르겠는데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주식 매각 계획 발표 전날 마감가 이거보다도 6%나 낮은 가격에 이 아람코의 지분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언론에서는 이걸 흥행 참패라고 보는 거고요. 그나마 아랍 언론들은 아, 그래도 서방이 잘 팔았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물론 이중잣대가 있는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패한 것 같아요. 아람코 주식 예전에 처음 IPO를 해서 상장을 할 때는요 이 주식을 사고 싶어서 너도 나도 난리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싼 가격에 팔아야 된다. 그야말로 흥행에 참패를 했다. 이게 맞는 평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빈살만의 재산은 도대체 얼마냐? 많은 언론에서 2조 달러라고 평가를 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2,800조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왜 그러냐? 사실 빈살만의 개인 자산이 이렇게 많은 건 절대 아니고요. 사우디는 원칙적으로 주요 자산을 국왕이 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람코 국가의 자산이면 국왕 소유인 거죠. 그리고 국부펀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사우디 국가의 소유면 이것도 국왕 소유죠. 근데 국왕보다도 더 실세다. 이 빈살만 왕세자가 진짜 실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은 다 빈살만의 재산이 아니냐라고 해서 빈살만의 재산을 이렇게 2조 달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요. 자, 빈살만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이런 국가의 재산을 국왕의 소유로 정해놨지만 그래도 왕가의 일원들 각자의 소유도 많았거든요. 근데 빈살만이 권력을 잡으면서 이걸 다 몰수하고 통합 관리를 시작한 겁니다. 이때만 해도 서방에서 볼 때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사우디가 발전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빈살만이 이걸 통합적으로 국가의 부로 통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걸 개인 자산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사우디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해외 투자자들이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서방의 기대와는 달리 빈살만 왕세자가 이걸 정말 펑펑 쓰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썼거든요. 왜 그러냐? 빈살만 왕세자가 권력을 잡기 전까지만 해도 그 아버지조차도 수조 원대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당연히 조 단위가 안 됐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권력을 잡은 다음에 국가의 부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다음엔 이 돈을 진짜 펑펑 쓴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다빈치의 그림을 산다든가 아니면 요트를 사들인 건데요. 2015년 3월에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국부 펀드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2015년에 다빈치 그림을 4.5억 달러에 샀습니다. 4억 5천만 달러. 여러분, 우리 돈으로 6,2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싸게 미술품이 거래된 게 얼마냐? 바로 이 6,200억 원 다빈치의 그림을 빈살만 왕세자가 산 게 지금까지 역대 기록입니다. 근데 2015년에 벌린 일이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재벌이 갖고 있는 요트였는데요. 이 요트가 너무 멋져 보이니까 러시아 재벌한테 야, 너 갖고 있는 요트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재벌이 이걸 팔아 넘겼죠. 사실상의 중고 요트거든요. 왜냐하면 2011년에 건조한 배인데 2015년에 샀습니다. 4년이나 된 배를 우리 돈으로 6,300억 원에 샀습니다. 사우디의 국부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한 다음에 이 돈을 펑펑 쓰면서 그야말로 사우디를 장악한 그런 기분을 정말 제대로 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이 다빈치 그림을 빈살만 왕세자가 어디에다 걸어놨느냐, 이것 때문에 서방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됐는데요. 바로 이 비싼 요트에다가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요트가 침몰하면 어떻게 되죠? 무려 1조 2,500억 원. 이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일이 실제로 사우디에서 당시에 벌어졌던 겁니다. 물론 다행히 이 다빈치 그림은요, 더 이상 이 요트에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조 2,500억 원이란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가총액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1조 2천억 원대 한국 기업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기업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한샘이 대표적이고요. 롯데 칠성, 동원산업, 효성이 1조 2천억 원대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이 중에서 한샘 같은 경우에 직원이 2,000명이 넘거든요. 더군다나 1조 2천억 원 미만 기업 현대백화점이 바로 나옵니다. 직원들도 3,000명이 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요트와 그림의 가격이 더 비싸다. 그러면 이 요트 가격 정말 제값을 주고 산 거냐? 훨씬 비싸게 바가지를 쓴 거냐? 제가 보기엔 바가지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빈살만한테 이 중고 요트를 비싸게 팔아먹은 러시아 부호는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 러시아 부호의 자산은 2조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트 가격을 무려 6,300억 원이나 이렇게 비싸게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산의 3분의 1 정도의 현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돈 갖고 어떻게 했느냐? 자, 같은 요트 제작사를 이 러시아 부호가 찾아가서요, 더 크고 좋은 요트를 새로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살만한테는 중고 요트를 팔아먹고 새 요트를 이렇게 산 거죠. 자, 러시아 부호가 산 거 보기만 해도 벌써 훨씬 더 멋져 보이죠? 그리고 중고 요트, 이게 바로 아래에 있는 요트입니다.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꽤 화가 났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중고 요트를 비싸게 팔아먹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 부호는 완전히 새로운 요트, 훨씬 더 호화로운 요트를 새로 뽑았으니까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바가지를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빈살만 왕세자가 지적 재산을 침해당했다면서 요트 제작사에 3천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송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산 요트와 굉장히 비슷한 요트를 다시 제작해서 이걸 러시아 부호한테 새 요트를 팔아먹었으니까 지적 재산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3천억 원대 소송을 거니까 아마 요트 제작사도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펑펑 쓴 것보다 투자 실패한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한 CS 투자 실패인데요. 이걸로 1.5조 원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CS 뭔지 기억하시죠? 크레딧 스위스. 이거 망한다고 막 난리 나면서 금융시장이 막 출렁거렸죠. 결국은 UBS의 헐값에 인수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빈살만 왕세자는 1조 9천억 원 투자했다가 80%를 날려서 1.5조 원을 날린 겁니다.
사실 이 투자를 할 때 다들 말렸다고 해요. 심지어 사우디 국왕, 즉 빈살만 왕세자의 아버지죠. 이 친아버지가 야, 이 투자 하지 마라 이렇게 말리기도 했고 이 투자 전문가들이 다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혼자 우겨서 크레딧 스위스 투자를 했는데 그 결과로 1.5조 원을 날린 거죠. 그런데 이런 투자 실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첨단 분야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를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루시드 같은 곳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 상태거든요. 지금은 성과가 너무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투자에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요. 시어 모터스가 대표적이죠. 사우디가 전기차 생산 공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빈살만 왕세자가 투자를 했는데 연간 50만 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폭스콘하고 합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800대 정도밖에 못 만드니까 그야말로 참패란 거죠. 이런 투자 실패가 진짜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거 고점 판독기 아니야? 빈살만 왕세자가 투자했다 그러면 다들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월가에서 야, 이거 고점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입니다. 그런데 빈살만 왕세자가 진짜 다양한 분야에 여기저기 온갖 곳에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열거하기도 정말 힘들 정도인데 대표적으로 뭐 게임, 엔터, 스포츠 이런 투자들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아까 그 요트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그 산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워낙 비싸게 사니까 아무리 좋은 분야라 하더라도 이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죠. 빈살만 왕세자는 자기 스스로 게임을 진짜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게임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석유를 팔아서 무려 10조 원을 샀다. 이렇게 게임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NC소프트에 1조 원 넣었다가 60%를 날렸다는 이런 매일경제 기사도 있습니다. 자, 본인이 게임을 좋아한다고 게임 강국을 육성하겠다? 자, 문제점은 그 투자 자체가 잘못됐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너무 비싸게 그리고 고점에 자꾸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자꾸만 누적되고 있다는 거죠. 자꾸만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 바로 빈살만 왕세자가 밀어붙이기식 투자 지시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게 연합뉴스 기사인데 빈살만식 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빈살만이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이분은 투자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냥 돈이 많은 거지. 그런데 이런 투자 비전문가가 시장 유행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유행 따라서 야, 이게 인기래 저게 인기래 그러면서 따라가면 투자를 실패한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 그리고 사우디 중앙은행 이런데 전문가로 꾸려진 투자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투자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점은요. 사우디 국부펀드의 현금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우디 국부펀드인데 특히 현금 유입이 거의 없다는 게 사우디 국부펀드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자, 일단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르웨이가 1등입니다. 그리고 2등은 이렇게 중국이고 3등이 아부다비 투자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부다비의 국부펀드는요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개로 나눠놓은 건데 이걸 다 합치면 얼마냐? 1.7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아부다비의 국부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부다비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토호국이잖아요. 이 토호국 국부펀드가 사우디보다 훨씬 많다는 거.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게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는 자꾸 이 국부펀드의 규모를 1조 달러 이상 키워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주장합니다. 그런데 빈살만 왕세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사우디의 국부를 헐어서 돈을 넣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우디 국부펀드는 현금 유입이 거의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왜 그러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석유를 판 돈이 계속해서 이 국부펀드로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부다비 투자청 여기도 당연히 천문학적으로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국부펀드의 규모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국부펀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쓰는 돈이 훨씬 많고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우디의 국부펀드의 또한 구조 때문인데 사우디 국부펀드의 자산 구조를 보면 3분의 1은 아람코 지분입니다. 원래는 이거 전부 다 사우디 국가의 소유였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이 중에서 16%를 국부펀드로 넘겨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그냥 옮긴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
국부펀드로 넘기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머니를 옮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뭐냐? 사우디 국내 기업 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우디의 국내 기업들, 국유 기업들은요, 오히려 값싸게 사우디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여기서 현금이 창출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독점 국내 기업이니까 이 지분을 판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잘못 지분을 팔았다가 외국계 기업이 이걸 갖게 되면 그야말로 요금을 막 올려버릴 거잖아요. 이렇게 차 떼고 포 떼고 남은 거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가용자산 요거 있는 거 네옴시티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국부펀드는 다른 나라 펀드와는 정말 다르게 국내 투자를 80%나 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투자청 이런 데는요, 막 8, 90%를 해외에 투자했습니다. 거의 전액을 해외에 투자한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디다 투자했느냐? 게임이나 엔터 같은 데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손실로 나오면서 110억 달러 투자 손실 2022년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은 빈살만 왕세자가 그동안 얼마나 거창하게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했나요? 자, 이 사진 보면 하나하나가 진짜 대단하죠. 자, 더라인 같은 경우 건물 하나의 길이가 170km,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 가는 그런 정도의 거리로 이 건물을 짓는다고 처음에 발표를 했죠. 근데 그때도 다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2.4km로 축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조차도 예산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돈이 없거든요. 여기다가 해상도시 옥사곤, 고온도시 트로제나 그나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프로젝트 같아요. 물론 일부 언론에서 네옴시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물론 진행되는 것도 맞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짓다가 어디서 멈출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도 또 맞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더 라인 하나가 아니라 네옴시티 관련해서 대형 프로젝트만 최소한 11개입니다. 이렇게 멋진 조감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조감도만 거창했지 당장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이 건설 착공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완공까지 가기는 너무나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빈살만이 궁지에 몰린 거죠. 빈살만은 어떻게든 이 프로젝트를 꼭 완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빈살만의 야망이 워낙 커서다. 또 다른 해석은 빈살만 왕세자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에 권력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네옴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옴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요.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발 네옴시티에 투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다니는 거죠.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언론은 막 엄청난 부자가 한국에 투자하러 왔다 이렇게 잘못된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거꾸로 네옴시티에 투자해달라고 투자 요청하러 왔던 건데 우리 언론이 반대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빈살만 왕세자가 아무리 세계를 돌아다녀도 이 네옴시티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를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때는 중국한테도 매달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중국도 지금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빈살만의 선택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람코 그러면 사우디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런 기업이죠. 왜냐? 사우디가 벌어들일 모든 석유 수입 이걸 아람코가 다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을 내다 판다는 건 미래에 들어올 석유 수입을 지금 당장 현금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빈살만 왕세자가 이 지분을 팔고 있으니 지금 아람코의 상황은요. 오너가 주식을 계속 파는 상황인데 자 2019년까지만 해도 사우디 정부가 100% 소유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국가 재정을 꾸려왔던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걸 야금야금 팔아먹는 거예요. 물론 빈살만이 판 그동안의 아람코 지분을 다 합쳐도 전체 아람코 지분의 고작 2.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돈은 커요. 406억 달러, 우리 돈으로 56조 원을 이미 지분을 팔아서 현금화한 거죠. 물론 지금 당장 봤을 땐 2.6%는 굉장히 작은 지분이지만 문제는 빈살만 왕세자가 돈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지분을 파니까 그야말로 사우디의 미래를 계속 현재 가치로 팔고 있다. 이게 현재 사우디의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아람코의 지분을 밖으로 팔아 넘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분을 PIF 즉 사우디의 국부펀드한테 계속 넘기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로 넘겨놨느냐?
지금 국부 펀드가 갖고 있는 지분이 무려 16%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분이 넘어가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코의 배당금으로 사우디 정부의 재정을 꾸려나가는데, 문제는 이게 국부 펀드로 넘어가게 되면 사우디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 정부의 재정 적자, 이게 진짜 심각해서 사우디 정부가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빈살만 왕세자가 이 지분을 PIF로 넘겨놓으면 아람코의 배당금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을 16%나 넘겨놓은 겁니다. 결국 빈살만 왕세자가 이렇게 투자에 돈을 펑펑 쓰면서 사우디가 마구잡이로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처했거든요. 왜 그러냐? 결국 이렇게 돈을 펑펑 투자한 사우디의 국부 펀드는요, 당장 현금이 쪼그라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쪼그라들었냐?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600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여기저기다가 투자를 하니까 최근 들어서 4분의 1 수준인 15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금이 없어진 사우디의 국부 펀드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부펀드는 투자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2022년에 사우디의 국부펀드는 무려 3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근데 이때 100년 만기 채권까지 발행했습니다. 2023년에 35억 달러, 그리고 24년 1월 달에 50억 달러, 6월 달에 또 발행한다고 기사가 최근에 떴더라고요. 자, 얼마나 발행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꾸만 기사가 뜨니까, 아니 이거 PIF, 국부펀드가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런 의구심이 서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PIF, 국부펀드만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 정부도 지금 돈이 없어졌잖아요. 왜냐? 아람코의 지분을 자꾸만 PIF에 넘겨주니까 이제 재정 적자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국채를 점점 더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올 연말까지 무려 210억 달러를 발행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의 조달 금리가 자꾸만 올라갑니다. 사우디가 돈을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아니, 사우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엄청 부자 국가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국채를 팔거나 또는 채권을 팔 때 금리가, 가상금리가 점점 더 올라가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네옴시티도 별도의 채권을 발행해서 4월에만 13억 달러를 발행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니까, 아니 이거 국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땐 정부도 채권 발행, PIF도 채권 발행, 네옴시티도 발행, 도대체 석유 부자 사우디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결국 단 한 명의 국가 지도자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사우디같이 진짜 부자 나라가 이렇게 현금 부족 때문에 너도 나도 빚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한순간에 빠져들 수 있는 거거든요. 빈살만 왕세자가 이런 시장의 우려들을 딛고 성공을 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실패한 지도자로 남을지,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사우디에 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 한 방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